그래서 약간 소외된 감정을 갖고 있어요, 아버지들은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. 이걸 그래서 어머님이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버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땡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.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마음은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. 아이가 행동이 달라지거나 얼굴색이 변하거나 뭐 공부가 성적이 잘 안 되면 거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잘 또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시는데 그걸 해결하기 이전에 바로 제일 모르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남편, 남의 편. 남의 편은 농담이 있는데, 예. 저도 한때는 남의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. 자, 그래서 남의 편이 아닌, 남의 편인 남편을 내 편으로, 자녀 교육이 내 편으로 만드는 법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.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. 그 아버지가 이 아내인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모르세요. 그래서 자녀 교육을 더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남자이자 또 전문가 입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 아버지는 보통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일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. 그래서 자녀 교육은 그냥 엄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맡길 때 엄마가 뭐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설거지하고 집에서 계속 식사 뭐 준비하고 이렇게 전업주부로 일하시던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아버지들은 그냥 자녀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교육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게 뇌리에 들어가 있어요. 이걸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, 이게. 자, 그래서 공동 육아라는 개념이 사실 적어요. 이게 뭐 꼭 같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버님들은 주로 만약 어머님하고 자녀들이 싸우고 있다면 또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 편을 들고요. 이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밖에서 비즈니스 일은 했지만 그래도 그냥 자녀 교육은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란 이런 생각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고 하는 존재니까 약간 집에 왔을 때 아내하고 아이들하고는 가까운데 자기는 좀 멀어져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소외된 감정들이 아버지들 안에 있어요. 좀 뭔가 쓸쓸하게. 그러니까 남자는 왠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10달 배 아파서 낳았는데 아이들하고 딸하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는 가까울 수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왠지 거리가 서먹서먹하죠. 또는 아이들도 이 아버지를 약간 서먹한 존재로 보거든요. 퇴근하고 들어오면 주로 뭐 TV 보거나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엄마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소외된 감정을 갖고 있어요, 아버지들은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. 이걸 그래서 어머님이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버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땡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. 아버지가 잘하는 점, 칭찬하는 점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하는 집은 아버지하고도 서먹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의가 좋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어머님들이 주로 이 방법이에요. 아이들에게 아빠를 칭찬하도록 아버지의 칭찬할 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빠는 직장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. 응? 라든가 아빠는 뭐 예를 들자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셔. 엄마한테 사랑 표현도 잘해주고 봐봐 손도 잘 잡아주고. 그런데 이제 뭐 이 주의하실 칭찬은 물론 있어요.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반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아이들하고 칭찬이라 반감을 사주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요.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어떤 소외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녀 교육에 있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.
그래서 어머님이 좀 아버지를 이렇게 자석이 잡아 끌듯이 이렇게 땡겨줘야 돼요. 땡겨주고 아이들에게도 좀 땡겨줘서 아이들이 아빠를 좀 어려워하거든요. 또 남자인 면이 있고 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을 표현하고 이런 뭐 탤런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좀 적고요. 자상한 분들이 대부분 적어요. 또 우리나라 그 유교사에서 쭉 이렇게 성장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좀 칭찬해주고 좀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아버지를 좀 마음을 좀 달래주고 소외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면서 어머니들의 짐을 좀 내려놓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죠.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아버님들이 늘 있어요. 나는 밖에서 돈은 벌지만 엄마가 마음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걸 매일 갔다 와서 보잖아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한데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는 거죠.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일하고 나서 좀 쉬고 싶은데 애들이 막 싸우고 엄마가 그러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빠는 갖고는 있죠. 그런데 그렇게 막 당신이 그렇게 왜 이렇게 집착해라고 막 뭐라 그러기도 미안하죠. 왜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얼마나 자기가 또 이쁘겠어요. 자식인데 아들, 딸이 이쁘긴 한데 또 부족한 점은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맞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죠.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적군과 아군이 막 싸우는데 중간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동맹을 어디다 맺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? 그러니까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정은 소외죠. 이 가정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. 그 다음에 내가 돈 번다는 핑계로 아내를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참 무식하구나. 죄송합니다만 내가 자녀 교육에서 잘 모르는구나. 뭐 입시제도고 아이 적성이고 진로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거나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말에 무조건 따르게 되는데 나도 좀 잘 알고 싶지만 시간도 별로 없고 일하는데 바쁘고 또 승진해야지 회사 가면 또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또 일을 해내고 또 버텨야 되잖아요. 아버지들이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되고 또 돈을 잘 버는 일이 이게 멈추지 않는 일이 내가 또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시간적 여유도 적고. 그래서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냥 남자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을 책임져서 이끌어야 되는데 역할이 주로 경제적인 책임을 많이 요구하지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하거나 자녀 교육에서 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님들이 일정 부분 당신이 좀 해줘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짐을 혼자 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아버님들은 소외되는 점, 미안한 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. 같이 당신도 여기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빠야라고 높여주고요. 인정해주고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또 아이들에게 아빠의 집안에 있다 보니까 나쁜 점을 잘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좋은 점을 같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가면 아빠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 교육에 조금 더 참여하면서 이 행복한 자녀 교육이 있는 집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내일부터 아버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자, 이번 김진 엄마 학교는 아버지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편하게 티타임을 가져도 좋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잘 알고 또 어머님들하고 잘 터놓고 잘 얘기하는 그런 가정이 모두 되시도록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